지난 시간에 인도의 계급제도 네 가지 계급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뭐 1000개도 넘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네 가지 계급에 조차도 들지 못하는 이른바 불가촉 천민 출신 4억 명, 5억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힌두교의 계급에 견디지를 못해서 법률로서는 계급이 철폐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고하게 남아있는 그런 계급에 견디지 못하고 어, 암베드카르 그쪽 출신인 암베드카르 박사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평등 사상 그 밖에도 뭐 심오한 사상이 많잖아요. 불교는 거기에 이제 귀의하기로 하고 50만 명 가량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귀의 땅에 모여가지고 개종 선언 대회를 했으며 그 선언에는 그런 불가촉천민 말고 힌두교 그러니까 이제 계급적으로 보면 상위 계급인 사람들도 다수 참여를 했다.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종이 되고 인도 신불교가 이제 막을 올린 것인데, 자, 막을 올린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그 수십 년 동안에 어떻게 그 불교가 전개되었는지, 오늘은 그 신불교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 시간에 불교 개종 선언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스트 철폐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카스트 철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나 오랫동안 거기에 관습에 이제 습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 하층민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러니까 이제 뭐 5, 60만 명이 이제 개종 선언을 하고 자꾸 이제 입으로 이제 전해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우리는 이제 그걸 벗어나자. 사실 그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쉽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말이지. 이제 그때 그 개종 선언을 하면서 이제 열렬한 그 추종자들이 또 등장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쪽에 말하자면, 물론 주류는 제가 불자들이죠.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카스트 철폐 그다음에 신종교 신불교 운동이 이제 일어났고, 동시에 이때 이제 또 출가를 하게 돼요. 출가 승단이 또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응? 출가 비구들이 이제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일부 이제 비구들이 이제 브리티시 인도 말기에 뭐 스리랑카라든지 뭐 이쪽 그로 해서 이제 가서 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그 불교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제 어렵게 뭐 시작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개종 선언을 하고 카스트 철폐를 하고 이제 철폐 운동을 하면서 신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출가자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출가자가. 그리고 이제 절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불교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생긴데, 여기서 우리가 신불교 운동이라고 그러면은 인도의 불교가 다시 이제 부흥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신불교라는 것은 이제 나바야나라고 그러거든. 나바야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승불교를 히나야라고 그러잖아. 히나야나. 응? 작은 수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남방불교에서는 테라와다라고 그러지. 테라와다. 상자부. 그러나 또 히나야라는 말도 또 존재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마하야나. 대승이라고 그러죠. 마하야나. 응? 큰 수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즈라야나. 그건 금강승이라고 그래. 금강승. 밀교. 어? 그러니까 티베트 몽골이 이제 바즈라야나인데, 그러니까 암베드카르 박사가 이제 주창한 나바야나라는 것은 이제 새로울 신자,
탈승자, 신승이 되겠지, 신승. 새로운 수레, 새로운 수레. 뭐,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뉴 부디즘이 되겠죠. 뉴 부디즘이 되겠고, 이제, 산스크리트로 얘기하면은 이제 나바야나가 되겠지. 나바라는 거는 뉴, 새롭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나바야나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기존의 어떤 테라와다, 히나야나랄지, 마하야나랄지, 바즈라야나가 아니다 이거야. 그냥 좀 달라요. 새로운 말하자면 이제 그 신불교 운동인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나바야나의 이제 핵심은 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참여 불교가 이제 형태가 됩니다. 참여. 그걸 인게이지드 부처즘이라고 참여 불교, 현실 참여 불교.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라는 것이 정교 분리잖아요. 정치나 뭐 이런 거하고는 이제 거리를 두고. 근데 이 사람들은 참여 불교, 인게이지드 부디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실 참여 불교가 됩니다. 나바야나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인도 불교가 11세기, 12세기 때 망한 것이 물론 인도 불교가 그 쇠락하게 된 원인이 이제 5세기 때 훈족 있지 않습니까? 훈족. 기마민족, 훈족 말이죠. 인도 북부에 있던 그 초원에서 살던 야만족. 이 훈족이 한번 그 침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파괴를 했었거든요. 그런 기록이 보면 그 현장법사의 그 기록에도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때 한번 그 공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계속 그 말하자면 8세기부터 말이지 한 12세기까지 이제 인도 북부 지역을 갖다 이제 공격을 하고 결국은 이슬람이 갔다가 이제 인도를 갔다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12세기 말이면은 완전히 불교가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요. 인도에서 사라져 버리고 이제 그동안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없었는데 그 전에 인도 불교라는 것이 이제 아소카 대왕 때 상자부 불교라는 것이 이제 스리랑카로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부파 불교라는 것이 이제 전부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중국, 한국, 일본으로 또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기원후 5, 6세기, 7세기, 8세기 불교가 이제 티베트로 이제 전파됐죠. 그러니까 이 나바야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도의 옛날 불교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야. 예? 히나야나, 뭐 테라와다, 마야나, 바지라야나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운 불교는 불교인데 참여불교다, 이 참여불. 정치적으로도 참여를 하고, 경제적으로도 참여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정당도 만들고, 그 사회적으로 막 그 발언권도 행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정치성도 강하고, 사회 막 시민운동도 하고 그래요, 지금. 이 나바야나 불교는. 그런 의미의 말하자면 이제 신불교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베드카르 박사의 신불교 운동은 카스트도 이제 철폐를 하고, 또 우리는 참여불교를 한다. 참여불교. 많이 어디 뭐 들어앉아가지고 그런 불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12세기 때 그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힌두교도 타격을 입었고 불교도 타격을 입었고 자인학에도 타격을 입었는데 인도 아대륙에서 불교는 완전히 잡지를 감추게 되고 그래도 힌두교는 이제 그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면 힌두교하고 불교가 똑같이 인도에서 그때 주류 종교였는데 왜 힌두교는 살아남고 불교는 사라졌냐. 그때 불교는 참여 불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참여 불교. 근데 힌두교는 그때 사회의 그 민중들하고 굉장히 그 같이 호흡을 같이 했거든. 쉽게 얘기해서. 무슨 뭐 장례라든지 무슨 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그 힌두교의 승려들은 가서 말이지.
장례를 직접 주관해주고 또 출산하게 되면 가서 축하해주고 말이지. 근데 그때 불교는 전부 그냥 말하자면 수행 위주, 어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숲 속으로 가버리고 그 마을에서 물론 이제 뭐 형식적으로 비하라 절은 있었겠지만은 민중들하고 이제 소통이 잘 안 됐다고 그 당시. 그때만 해도 11세기, 12세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슬람이 한번 그냥 쳐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뿌리가 뽑혀버린 거야. 그러나 힌두교는 그대로 이제 존속이 되고 불교는 그냥 그 사회 민중들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고 뭐 끈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베드카르 박사가 인도 불교가 망한 그 원인을 이제 찾게 된 거거든요. 외침도 있었지만은 내적으로 그 불교가 사회와 민중들과 끈을 놓고 홀로 말이죠. 홀로 그냥 그렇게 뭐 있다가 이제 아니 자취를 감췄는데 지금 우리가 현대 우리 한국 불교도 이걸 뼈저리게 우리가 느껴야 돼요. 지금 전법 포교를 얘기하지만은 사실 나는 너무 늦었다고 보는데 전혀 어디 그런데 말이지 참여도 안 하고 소통이 안 되고 따로 놀면 결국은 이상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금 저 안베드카 박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나바야나 신승 새로운 불교는 그런 옛날 불교가 아니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도 배워야 되고 뭐 이론적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뭐 수행도 해야 되지만은 정치 사회성을 무시한 그런 불교는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가 인도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불교도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카스트 철폐 운동 그다음에 우리는 민중 속에 들어가서 같이 우리가 참여 불교를 해야 된다. 정치적 발언권도 없고 사회적 시민 운동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안베드카르 박사는 이 신불교 운동을 이제 그렇게 개념을 정립을 하고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근데 거기에 또 그 영향을 미친 게 이제 그 선불교 베트남이 1950년대부터 그 말하자면 참여불교 운동이 한동안 일어났었거든 베트남에서 그것이 베트남의 그 선불교에서 말이지 그리고 이제 틱나낫이라고 있잖아요 틱나낫 프랑스 가가지고 참여불교 운동이거든 일종의 현실 참여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영향을 받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 안베드카 박사가 이제 신불교 운동을 이제 말하자면 전개를 한 거예요. 전개를.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로 우리가 불교도가 되고 불교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과거에 뭐 테라와다, 히나야나, 마하야나 또 바즈라야나 이런 불교가 아니고 현실 참여, 정치적 참여, 사회적 참여를 하는 우리는 불교를 하자. 예. 네, 그러면 그래도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경전을 어떤 거를 기준 삼는 거예요? 뭐 망라하지요. 그냥 뭐 삼자부 뭐 대승 뭐 전혀 뭐 다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안베드커 박사가 저술한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의 담마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본 텍스트가 되죠. 그 어느 한 예를 들어서 뭐 상자부나 대승이나 뭐 바지나야나만 국한하지 않고 아주 개방적이지만은 안베드커 박사가 저술한 그 저작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의 담마, 진리. 또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또 영국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하는데 상가라치따라고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상가라치따. 영국 사람인데 인도에 와서 한 몇십 년을 이제 그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고 이제 승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베드카 박사의 그 말하자면 신불교 운동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영국에 가서 서구 불교 승단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종파를 영국에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도 또 이걸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출가 비구도 있지만은 또 그 법사 단마차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법사 남녀 법사를 또 양성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안베드커 박사하고 같은 종파예요? 아니면 따로 독립된 거예요? 그 이념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느 정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인도에 와서 이제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 또 인도에서 하나의 그 말하자면 어떤 그 교단이랄까 그걸 이제 가지고 있죠. 영국에서는 이제 삼보교단이라는 걸 만들었고 또 인도에 와서도 이제 하고 그러나 인도에 지금 신불교 운동을 하는 주류는 이제 제가 불자들이지 제가 이 사람들은 법산이 뭐니 이런 게 없고 그냥 제가 생활하면서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불자로서 그냥 활동하는 거예요. 단체가 많습니다. 안베드커 박사를 갖다가 중흥조로 모시고 전부 그리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님 중심인 데가 있고 주로 이제 스님들을 이제 말하자면 출가 교단이 지금 절이 많이 생기니까 절이 생기고 이제 그런데 기존에 그 이제 절은 꼭 스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스님이 있는 절도 있고 없는 절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신도들이 제가 불자들이 그 마을마다 절을 세워요. 도교당을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해. 자기들끼리 그 저 안베드커 박사의 그 저수를 가지고 그걸 이론적으로 이제 그 지침을 삼아 가지고 뭐 경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불은 이제 빨리 찬팅을 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고 음,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야말로 제가 불자지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법회를 보고 말하면 뭐 스님도 초청을 하고 제가 또 불교 지도자들도 초청을 해서 이제 법문을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이제 법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 뭐 사찰이 많아요. 뭐 이 마하라스트라트 주위에 마을마다 거의 다 있다니까. 마을마다 자기들끼리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기본적인 예불은 빨리어를 갖다가 이제 연부를 하면서 안베드커 박사 22개조를 이제 외우지요. 22개의 서약을 우리 뭐 반야신경 외우듯이 외우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불교를 많이 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이제 강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스님이 와서 또 이제 뭐 법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 같은 이런 그 이제 스님도 아시아에서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꽤 인기가 있습니다. 나는 뭐 계승 뭐 상자부 다 경험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이제 그러니까 뭐 안 가면은 난리라 그냥 빨리 오라고 그러고 이제 이분의 그 신불교 이념은 정치 사회 참여다 이거죠. 참여 불교. 예. 저도 유튜브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제 사이트 제목이 새 음, 불교 밝은 불교거든요. 새 불교가 예, 신불교 아니겠습니까? 인도에서는 이제 카스트 중심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타개하자 해가지고 불교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은 그런 카스트는 없지만은 2000년 동안에 문명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세계가 완전히 딴 세상이 됐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경전 가지고 현대 사회를 다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명 시대, 과학 시대 또는 기독교를 비롯한 타종교가 공존해야 되는 시대 또는 뭐 인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도서관에 쌓여 있는 수억만 권의 책 그런 책들을 포함해서 현대인으로서 건강한 세속 생활도 하면서 수행도 하고 해탈도 하는 그러한 뭐 관점이 없겠느냐. 이것이 저의 신불교에 대한 큰 그림인데요.
워낙이 그 범주가 넓다 보니까 한 개인이 하기에는 뭐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인도에서는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고 또 어, 계급사회라고 하는 그것이 동력이거든요. 그만큼 힘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동력이 되어서 불교가 부흥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동력을 제공할 만한 조건은 없으면서 다루어야 될 범주는 인도보다도 넓으니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저는 주장만 했지 아직 뭔가 결실을 맺거나 큰 것을 못하고 있어서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불교가 신대승, 이 시대에 맞는 신불교 꼭 필요하다.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그래서 현재 그 개종선언 이후에 거의 뭐 한 6,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몇 천만이 됐고 또 사원이랄지 뭐 승려랄지 이런 것이 이제 엄청 지금 증가했고 또 이제 인도 땅에 내가 뭐 처음 인도를 발을 디딘 지가 한 45, 6년 되는데 그때만 해도 불교가 좀 냉랭했거든. 사실 뭐 성지 중심으로 조금 뭐 사원들이 좀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가면은 뭐 불교 사원이 많아요, 지금 곳곳에. 그리고 이제 마하라스트라트 주가 중심이 되지만은 여러 다른 주에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불상이 막 사방에 지금 그 세워지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확실하게 불교란 존재를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도 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큰 뭐 행사 같은데 그 수상 모디 지금은 뭐 나렌드라 모디 수상입니다만은 수상을 비롯해서 장관들이 꼭 참석을 하고 또 이제 인도의 그 관광 정책하고도 이제 맞물리죠. 왜냐하면은 힌두교인들은 되게 인도 사람들이잖아. 인도 내에만 있단 말이에요. 자인하게도 마찬가지고 시크교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오는 그 종교인들은 불교거든.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엄청나다고 말하자면 관광 차원에서도 그 뭐 힌두교나 자이나교나 이런 사람들 올 필요 없잖아. 그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불자들이거든. 세계 불교도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 사회적으로도 물론 선거에도 이제 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관광 차원에서도 불교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또는 각 주에서도 불교 그 유산을 갖다가 이제 유적을 다시 이제 보호하고 복원하고 지금 그런 것이 눈에 띄게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불교 성지가 4대 성지, 8대 성지 물론 룸비니는 네팔에 이제 속하지만 전부 지금 성지를 복원하고 아주 지금 그 개발을 하고 말이지.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쿠시나가라 같은 데에 앞으로 이제 그 엄청난 그 타운이 이제 불교 타운이 이제 형성이 될 것이고 또 아잔타 석굴 있잖아요. 아잔타 석굴. 네. 거기도 보면 어마어마한 단마찰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상이 지금 이미 다 세워졌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뭐 한 2, 30년 내에 엄청난 그 교세가 지금 강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또 인도로 다시 불교를 공부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에 걸쳐서 인도 현대 불교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